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안혜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술은 2개 이상의 에너지 자원 수집이 가능한 에너지 베이스 시스템 기술입니다. 발표 순서는 앞전 발표와 군주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이고요. 제가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오늘 발표하게 되는 에너지 베이스 기술을 이용해서 무선 에너지 전송, 무선 전력 전송, 그다음에 저전력 무선 통신 기술, 그다음에 배터리 없이 동작 가능한 무전원 통신 시스템 및 디바이스 구현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대표들이 자료를 참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에너지 베이스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 베이스 기술은 이제 주변에서 버려지는 방, 열, 진동 등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수직화 전력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흔히들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이제 에너지 베이스 기술의 한 부류인데요. 빛이나 태양빛을 이용해서 솔라 패널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 또한 빛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고, 바람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생성하는 풍력 발전, 그다음에 요즘에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에 보면은 회생제동 장치라고 해가지고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전속 주행이나 아니면 감속 주행을 할 때 바퀴의 운동 에너지를 수집해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또한 에너지 베이스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차량이나 아니면 교량 또는 그다음에 철도 레일 같은 데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이용해서 그 진동 에너지를 하베스팅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센서들을 동작시키는 무전원 센서 또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향후 전력이 필요한 모든 장치에 사용 가능한 친환경 기술로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이 부각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2026년 이후에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장치나 아니면은 각각의 장소에 설치가 될 만한 디바이스들이 거의 1조 개 이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1조 개 이상의 전자장치들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려면 각각의 디바이스에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모든 통신이나 그런 것들은 다 무선화가 됐지만 이런 전력을 공급하는 것만큼은 아직까지는 유선이나 배터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런 전자장치의 한계가 이런 IoT 디바이스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데 어떤 제약으로 지금 현재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oT 디바이스의 과거에는 이제 유선으로 전원을 공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 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많이 활용이 될 텐데, 그런 센서들도 아직까지는 다시 배터리를 이용하긴 하겠지만, 과연 이쪽에 디바이스가 넘을 거나 그런 전자장치들에 다 이런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좀 의문점입니다. 한 예로 지금 한 전자장치가 1mW에서 10mW 동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쪽의 디바이스가 10년간 만약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단순하게 계산만 하더라도 하루에 2억 7천 개의 배터리를 교체를 하거나 충전을 해야 되는 어떠한 그 정도의 어떠한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을 위한 기술적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원 연결성 확보를 위해 전력성 배터리 사용으로 인해 전자장치 활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들은 보면은 배터리 자체만으로 사용하는 데서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배터리 AA 사이즈 사용으로 인한 배터리 탄소 배출량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이상의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많은 디바이스들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배터리를 이용해서 설치해가지고 동작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로 화재가 많이 발생이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들의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전자장치를 설치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배터리와 전원 연결 연합 환경의 디바이스를 활용이 불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실제로 디바이스가 전자장치가 구동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생성해서 에너지 자립형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요구사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자립 기술이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은 1900년도 중반부터 이미 관련된 기술에 대한 개발과 산업이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더 많이 부각이 된 이유를 보시면 밑에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최근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IoT 디바이스의 구동 전력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점 구동 전력들이 점점점 저전력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하베스팅할 수 있는 수집 전력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되게 적은 에너지로 하대할 수 있는 전력들이 많이 기술 향상이 되어서 디바이스 구동 전력과 하베스팅하는 전력 사이에 어떤 크로스 포인트가 존재를 크로스 포인트를 이제 지나게 되었고요. 그런 크로스 포인트 지점에서는 주변 에너지원을 하베스팅해가지고 이런 IoT 디바이스들을 배터리 없이 아니면 리차저블 배터리를 주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서 분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장치들이 그런 최근에 이제 많이 좀 개발이 되고 현장에서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게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내 에너지원의 전력력도 효율이 특정 에너지원이나 특정 환경을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대부분 이제 많이들 이제 활용하는 기술들이 이제 솔라셀 같은 경우인데요. 솔라셀 같은 경우 이제 실외 환경에서는 전력력도가 꽤 높은 반면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낮은 전력력도를 가지고 있고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전파에너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IoT 디바이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에너지 양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하베스팅 하는 디바이스들의 효율 차이가 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기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은 주변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수집 에너지원의 변화에 따른 전력 생산량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필요성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주변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한 가지 에너지원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복수의 적은 주변 에너지를 합하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복수의 적은 주변 에너지를 합해서 디바이스가 동작 가능한 전기 에너지 레벨로 변환하는 기술, 이 기술이 지금 오늘 발표드린 기술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한 가지 에너지원만을 활용할 경우에 그 에너지의 양이 실제로 이런 디바이스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에너지 전력이 하베스팅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작은 에너지를 하베스팅 해놔야 디바이스를 구동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에너지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또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해가지고 필요한 에너지를 부가적으로 더 하베스팅 한다고 하면은 이 디바이스가 구동하는 만큼 그 두 전력, 그 에너지를 합쳐서 이 디바이스를 구동할 수 있는 전력만큼의 전력이 생성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버려지는 작은 에너지들도 조금씩 모아서 이 디바이스를 조동작시킬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하에서 이 기술들을 개발 진행했었는데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X축이 이제 시간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Y축이 이제 전력 생성되는 수집 에너지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디바이스가 동작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타겟 포인트까지의 전력이 수집이 돼야지만 동작이 가능한데 만약에 주변에 RF 에너지원이 있어서 RF 에너지원을 전력을 쌓았지만 실제로 얘가 타겟 포인트까지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면 기존의 이 에너지를 쌓아봤자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솔라 에너지, 빛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추가적인 에너지를 만약 하베스팅을 했는데 그 에너지 하베스팅만으로도 여전히 타겟 포인트까지의 공략한 전력이 하베스팅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솔라 에너지와 RF 에너지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그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디바이스가 공략할 수 있는 타겟 포인트 이상의 전력이 합쳐진다고 하면 기존의 적은 에너지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적은 에너지를 층으로 인해서 활용이 가능한 어떠한 그러한 형태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다음과 같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변 에너지원 에너지 입력받아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복수 에너지 변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보시면 첫 쪽에 보시면 10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에너지 변환기, 제2에너지 변환기에서 저희는 한 종류의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두세 종류의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변환기들이 복수계로 존재를 하고 이 에너지 변환기는 하나 솔라 패널이면 솔라 패널, 그 다음에
열전이면 열전, 피해주면 피해줘.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그 변환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환기에 의해서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복수 에너지 변환기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수집된 전기 에너지를 합하는 이 전기 에너지 곱포가 있고요. 그 전기 에너지 곱포에서 각각의 에너지를 합쳐서 실제 뒤쪽에 있는 부하, 그러니까 IoT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쪽에 저장하기 위한 쪽에 전력을 사용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전압 변환기를 전달해주는 이렇게 에너지 2종 이상의 에너지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설명드린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이 10번과 20번, 특히 10번, 20번 이 블락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좀 더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10번과 20번의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복수의 각각의 솔라면 솔라, 피해주면 피해줘, 열전이면 열전에 의한 복수의 에너지 변환기를 모두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각각의 그 에너지 버퍼에다가 각각을 저장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 레벨까지 차게 되면 각각의 에너지 버퍼 블록들을 서로 분열인 연결을 해가지고 그 뒷단의 그 에너지를 모두 합쳐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위칭 컨트롤을 이용해서 각각의 에너지원들을 하나로 합쳐준 다음에 그 합쳐진 에너지를 그 IoT 디바이스나 배터리가 충전하는 데 필요한 전력으로 변환을 해주는 데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스위칭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들은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시나리오적으로 보면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홈 같은 데에서 만약에 필요로 하는 전력이 170 마이크로, 510 마이크로와트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솔라 패널이 빛에너지를 하베스팅하고 그다음에 열에너지를 하베스팅을 해서 실제로 그 에너지를 하베스팅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하베스팅이 되면은 전력을 수집하면은 각각의 전자장치들이 구동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 매우 적은 전력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에너지 디바이스의 환경에 따라서 에너지 환경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와트 단위 레벨까지도 수십 와트 단위의 전자 디바이스도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그렇게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적용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이것들을 2종 이상의 에너지 기술은 아니지만 실제로 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해서 약간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부분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용 분야는 스마트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독일 에노션사라는 회사입니다. 이 에노션사는 셀프 파워드 IoT 모듈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주변의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IoT 센서와 스위치 구동기들을 실제로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오피스에 장착을 해서 각각의 온도나 습도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빌딩의 온도 시스템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빌딩 오토메이션을 사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 이거마저도 전력이 필요하지 않는 무전원으로 동작하는 스위치고 그 다음에 온습도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없고 하는 센서들을 모두 다 주변의 에너지원을 활용해가지고 하베스팅해서 동작하는 그런 전자 디바이스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사진관 사이트 등에 실증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이런 피해조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여기 하나가 전원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전원 스위치가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나 안전한 무전원 배터리, 무전원으로 되는 스위치입니다. 이런 스위치들도 사람이 이렇게 누르는 힘에 의해서 동작을 해가지고 이 전원 전구를 끄고 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무전원으로 운영을 하는 스위치이고요. 이거 역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한 하나의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신재생이나 그런 쪽에 큰 전력을 발전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미 그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분야에서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제품으로 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그런 적용 분야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그 설명드릴 자료는 그 S사의 그 TV 리모컨인데요. 아마 요즘 S사 그 전시 모델에 나오시면 스마트 리모컨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얇은 리모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모컨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S사에서 리모컨을 되게 얇은 리모컨을 출시를 했는데 그 리모컨이 되게 얇을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보통 리모컨에 AA 무전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AA 건전지를 리차저블 배터리로 바꾸고 그 리차저블 배터리를 솔라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이러한 리모컨을 만들고 실제로 TV의 리모컨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이런 솔라 패널을 이용해서 태양광으로 리모컨을 충전하는 기술을 공유했는데요. 올해 2022년도에는 솔라 패널에서 비대에너지뿐만 아니라 RF 에너지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이 리모컨이 두 가지 에너지를 합쳐서 이 리모컨을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출시를 했고 CES에서 혁신상담에서 갖고 했는데요. 이렇듯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실제로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활용해가지고 제품화된 사례들은 많지는 않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사례에서 이런 이상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이 향후에도 많이 이제 늘어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는 이런 분야들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기술과 특허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와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특허가 공개되어 있는 특허이기 때문에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원이 2017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외에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된 부가적인 특허들이 쭉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저희 발표가 끝나고 상담 부스에서 진행을 같이 기술 자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네, 저희가 질의는 저희 안내 데스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